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와 연비 운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호구가 되지 않기 바라며, 또 연료 절감기라 하면 화물차 운전자를 바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판단은 화물차주분이 직접 하세요. 저는 연비에 대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고 인생을 전부 다 투자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 할 뿐입니다. 맞는 거는 맞다고 해드릴게요. 자, 화물차주가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좋아진다, 차가 잘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매핑을 한다. 이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연료 분사량을 높이면 출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출력을 올리는 방법, 또 다른 부분 많습니다. 흡기량 센서값, 또 연료 압력 센서값, 산소 센서값,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면 출력을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출력이 좋아지면요, 당연히 연료가 더 먹습니다. 먹는데 왜 기름이 줄어들까요? 기름이 줄어드는 것은 운전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출력이 올라가면, 화물차 하시는 분들, 출력이 올라가면 악셀레터 밟 때는 시간이 길어지고 밟는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출력이 올라가면 오르막길도 편하게 올라갑니다. 엔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력이 좋아지면 차가 잘 나간다. 그리고 내가 살짝만 발라도 차가 잘 나가더라. 오르막길에 고단으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자, 과거에 출력이 올라가기 전에 매핑을 하거나 뭔 짓거리 하기 전에 올라가던 오르막길 도착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올린 상태에서 오르막길 끝점에 도착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똑같이 도달하는 속도, 내리막길 시작 시점의 속도입니다. 그 시점에서 발을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도착한 차는 빨리 내려갈 것이고 느리게 도착한 차는 느리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자,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 방향 추풍령 휴게소 있죠. 거기에 추풍령 휴게소 지나기 전에 쌍봉 오르막입니다. 첫 번째 오르막이 있고 두 번째 오르막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 꼽습니다. 자, 거기에서 내리막길 시작할 때, 내리막길 꼽히는 시작 시점에 속도를 40km로 스타트 시키느냐, 50km, 60km, 70km, 80km 어떤 속도대에서 스타트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속도는 달라질 것이고 또 거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시작 시점에 내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그 시점의 속도가 몇 킬로였느냐, 이거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힘이 없을 때 오르막길 도착해가 내리막길을 딱 시작 시점에 들어갔을 때 속도하고, 매핑을 하든 뭔 직거리를 하든 연료절감기를 달든 상관없이 그 내리막길 시작 시점의 속도가 평상시의 속도보다 올라간 속도다. 그러면 발 때면 더 많이 나가고 더 잘 나갑니다. 상식이죠. 자, 그거야 운전자가 감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밟고 올라왔으니까 발 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면 발 떼야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하니까. 과거에는 불안자식 엔진 어떻습니까? 내리막길만 보면 짝대기 빼죠. 기아 털죠. 그래서 시속 130 가든 140 가든 죽든 말든 타신 분 많습니다. 옛날 고참들. 수십 년 전에 고참들은 다 그렇게 해서 기름값 아끼고 죽든지 말든지 기름값이 큰 거니까 그거 아끼려고 내리막길을 못 보면 짝대기 빼고 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발 떼면 왜 차가 잘 나가냐? 연료 분사량을 높이 놓으면
내가 악셀레터를 안 밟고 있어도 밟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연료량을 조금 더 엿는다는 거죠. 그러면 발을 떼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밟고 있는 상태에서 연료 차단이 안 됐다 이거예요. 화물차들, 요새 차들은 발만 떼면 연료 차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RPM이 떨어졌다. RPM이 뭐 1000인데 1200이다 1300이다 하더라도 발을 떼면 600으로 떨어지죠. 600rpm 이상에서 가야 되는 조건이면 연료 차단으로 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600rpm이다, 공회전 rpm이다면 600rpm으로 돌아오면 연료 분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만 떼면 어지간하면 연료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 떼서는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후립발에서 뭐 연료 절감기 달았다, 출력 올라간다 해서 속도 나온다. 이거는 생구랍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성용차 미션하고 상용차 미션하고 틀립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이 오토 미션이다 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성용차 미션은 오토 기반의 오토 미션이에요. 상용차는요, 수동 기반의 오토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용차 같은 경우에 자, 드라이브를 였어요. 그럼 연료를 정량을 시킵니다. 분사량을 늘립니다. 과거에는 분사량을 늘리고 공회전 RPM을 그대로 잡았어요. 동일한 RPM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용차 타고 계신 분 드라이브를 여보세요. 드라이브를 여보면 회전수가 높았다가 회전수가 약간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토 기반의 오토미션입니다. 그런데 상용차 쪽은 수동 기반의 오토미션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였다 해서 기름을 바로 정량시키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요, 성용차하고 상용차는 구분해야죠. 상용차 차값이 얼마인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을 접목시켜 놨는데요. 자, 그러면 화물차 쪽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스 쪽 오토는 어떻습니까? 오토 기반의 오토입니다. 미션이. 그래서 다릅니다. 드라이브 여면 기름 더 들어가요. 근데 화물차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차들, 뭐 5톤짜리 작은 차들은 정량될 수 있겠죠. 오토. 하지만 보통 뭐 11톤, 25톤 이런 차들은 수동 기반의 오토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한 개 팁 드리면 이해를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내리막길 시작 시점에 발을 뗐을 때 차가 잘 나간다. 약간 밟아놓고 잘 나간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르막길 올라와서 속도가 죽었을 때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낮은 속도로 올라와서 스타트할 때 속도가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0km였다 이거예요. 내리막길 시작 시점에. 그런데 매핑을 하거나 출력을 올리거나 뭔 짓거리를 했을 때 내리막길 발 때는 시점이 80km였다면 내리막길 날아갑니다.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화물차주분들이 어떤 연료 절감기나 매핑을 했을 때 내리막길 시작 시점 생각도 안 하고 내리막길 또 밟죠. 다음 도로를 생각해서 쭉 밟고 갑니다. 속도를 낮게 하는데 어차피 뭐 완만한 내리막길 그런 데는 발을 밟고 가죠. 그죠? 급경사 같은 경우는 발을 떼고 갑니다. 누구는 안 죽기 위해서 발을 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차를 타시면 평길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지길 없으면 약간 내리막길에 발을 떼면 차 속도가 높았다 잘 나가죠. 많이 가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계속 밟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연비 안 나오죠. 오히려 기름 더 처먹어요. 그러면 매핑을 한다거나 연료 절감기를 단다거나 이런 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 연료 절감기하고 상관없는 연비 운전입니다. 자, 속도를 올려가 내리막길을 밟대라. 그럼 쫙 나가잖아요. 연료 차단 조건에. 연료 차단 조건에서는 어차피 차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밟대는 그 순간에 속도가 높았죠. 그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 감각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출력이 올라가면. 그런 상태에서 연비 안 나온다 하면 내리막길에 밟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출력 올려서 연료를 더 먹는 걸 내리막길에 밟대게 만들어서 연비가 잘 나오게끔 한다. 그 방법이에요. 평균 속도가 빨라지죠. 기 댕기던 사람요 기름값 아끼려고 뻘뻘 기 댕기던 사람 이렇게 이제 탄력으로 해서
쭉 밟고 쭉 밟았다가 메뚜기 운전 밟다가 가면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그 방법은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화물차 연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 연료절감기 달았어요. 내리막길에 발 떼세요. 탄력주행 하세요. 무슨 장난칩니까? 쭉 밟았다가 발 떼라, 쭉 밟았다가 발 떼라,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따져보면 쭉 밟고 가다가 약간 내리막길 같은 데는 발 떼고 쭉 끈기 있게 참고 가다가 또 쭉 밟았다가 내리막길 딱 넘으면 또 끈기 있게 발 떼고 끝까지 버텨보고 가다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메뚜기 운전입니다. 그죠? 그거는 성룡차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운전을 못했으니까 그것만 조금만 고쳐도 연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효과 있다, 힘도 좋아지고 연료도 적게 먹고 뭐 기름이 남아돈다. 아이고, 제발 좀 이용당하지 마세요. 자, 화물차 차주분들 자기가 나무 일에 관여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저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 하면 에이, 저것도 또 옛날 같은 놈 나왔네. 또 저기에 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겠네. 속았네 뭐네 하는 사람 나오겠네. 이 정도 하고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한두 번 했습니까? 그 짓을. 그래 신경 안 씁니다. 별로. 그리고 남이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안 합니다. 괜히 뭐 화물차 성격 알잖아요. 차주분들. 꼭지도 얼마냐 망치로 머리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안 합니다. 하지만요, 자, 이 부분 연료 절감기냐, 왼쪽에 보시면 연료 절감기, 출력 증가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내리막길에 발 떼라. 이것은 연료 절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비 운전입니다. 연비 운전의 고급 기술이 아니고 뭐 성룡차들 내리막길에 발 떼라, 이거 아주 뭐 에코 드라이브 한다, 풀컷 이용해라, 그럼 연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화물차에 빗대 가지고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상식을 아시고 맞다 틀리다를 아셔야 돼요. 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애매하게 비슷한 지식을 가지거나 모르시는 분한테 야, 이거 좋아, 연비 잘 나와, 출력 좋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잡으려고요? 누구 잡으려고? 동료 차주분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 잘 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쟤 또 바보 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화물 차주분들 순박합니다. 연료절감기 팔려면요, 자, 달아가 출력 올라간다면 출력 하나만 잡고 연비 올라가면 연비 하나만 잡으세요. 그런데 출력 올려놔놓고 거기에다가 연비 운전을 가리킨다? 그러면 같은 효과를 걔가 연비 얼마 올라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그거 소비자한테, 순박한 소비자한테 그 말을 끌어서 홍보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요, 지금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와서 운행하고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셔틀은 우리가 이제 뭐 집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셔틀을 선택하시는 분 있는데 장거리 하시는 분요, 이쪽에서 자고 저쪽에서 자고 합니다. 그럼 잘 때 어디 있습니까? 영안방에 잡니까? 아니잖아요. 차 뒤에 매트리스 깔려가 있는데 그거 쪽잠 자고요. 작은 차는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앞에 공간에 어쨌든 앉아가 자고 사람 할 짓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요거 구분 못 짓는 사람들, 출력 올라간다, 연비운전, 이거 두 개 믹스 시켜가지고 장사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 두 개 다를 가르쳐 준다, 톡 까놓고 하세요. 연비운전은 이렇게 한다, 매핑은 이렇게 한다, 안 그러면 연료절감기 달아가 출력은 이래 올린다, 투명하게 해요. 공개하고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든가. 뭡니까 지금? 얄팍하게 순박하고 열심히 사시는
그런 화물차주분들 상처 주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또 순박하신 분이 뭘 달았다 해서 연료절감 뭐 출력 좋아진다, 연비 올라간다 이렇게요 생각하시고 다른 분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하면 다른 분요 또 순진하게 또 당하는 사람 있어요. 연료절감 기업자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홍보하는 사장님들 때문에 당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 내용 보시면 좀 자제를 하세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조금 모르시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한테 도움되는 지식을 전달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